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다름 아닌 이겁니다. 바로 주제 확인해 보죠. 나올 약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비아그라까지 약국을 뺨치는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웬 비아그라냐고요. 청와대가 미용과 노화 방지를 위한 주사제뿐 아니고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다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저희는 그냥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검색어 수준이 아니라 실체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민정수 원장님 보니까 청와대가 구입했다는 비아그라가 총 360정이 넘네요. 저기 나옵니다. 야, 그래서 도대체 용도를 생각하면 그게 되게 남성 용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용도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이 지금 쓰려고 했던 어떤 그 기강문란인가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회의의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청와대 공식 해명대로 정말 그런 것인지 하는데도 또 청와대 공식 해명대로 하더라도 아무튼 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의 주치의 또 청와대 의무실장 그분들의 공식적인 그 처방이 있어야 저렇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예산이 쓰인 거기 때문에 정말 용도가 뭐였는지 확실히 좀 그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지 발표가 안 되니까 계속 비아그라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아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너무 의혹이 많아서요. 화면 한번 보시면 청와대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비아그라가 진짜 발기부전 치료제로 한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두고 수행단의 고산병 치료제를 구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로 쓰인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원래 비아그라는 그 심장이라든가 이런데 그 혈관 좀 확장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장병 치료를 하다가 이것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히려 이제 그쪽에 더 효과가 있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남성들은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데 고산에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고산 쪽에 가면은 혈관이 수축되니까 혹시 그 경호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샀을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비아그라를 샀겠습니까? 저도 남미 가면 원래 다 고산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 가보니까 다른 약이 있던데요. 고산제 치료제가, 고산병 치료제가? 네, 다른 약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남미 쪽 가면 다 3,000m, 4,000m입니다. 그 도시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고산병에 사용되는 치료제. 특히 에베레스트단 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갖고 가는 건데 그분들이 비아그라 갖고 갔다는 얘기는 난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과연 옳은 약인지 하도 요즘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요. 예, 그런데 제가 방송 전에 전문의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실제로 고산지대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비아그라를 처방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사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실제로 이 얘기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다이나목스란 그런 것이 이 고산병 치료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먹으면은 이뇨제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편리한 걸로 비아그라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300m 이상 고산으로 가면은 고산병이 나오는데 사실 하산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치료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혈관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아그라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 박영석 박영석 대장이 에베레스트 가면서도 실제로 썼고 그 효험이 있어서 여성분들도 동남아로 가면 코타키나발루 산이라고 해서 4,000m가 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갈 때도 썼다고 하고 실제 서울대 교수님들이 하는 등산 원정대에도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에 한 6,000m 되는데 거기 가서도 실제로 효험을 많이 봤다라고 하고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이 히말라야 원정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식적으로 가지고 간다. 그런 정도로 쓰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사실이니까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청와대 비아그라 연관 검색을 뜨면 너무 우리가 원색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작년 말에 비아그라를 구입했더라고요, 청와대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 5월에 지금 아프리카 순방을 가는데 작년 12월에 이미 그 비아그라를 60정, 360정. 88 정도 그 비아그라 종류입니까? 그랬고 총 360정.
구입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히말라야라든지 킬리만자로. 근데 아프리카 순방이라는 거는 저도 아프리카를 가봤지만 순방이라는 거는 산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지대가 고산지대일 수 있죠. 고산지대이긴 하지만 지금 산 정상을 정복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아그라가 그렇게 필요할 정도의 고산지대는 아니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순방하는 지역은. 그래서 여전히 논란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태반주사, 마늘주사 막 청와대가 약국이냐 뭐 이런 비난에 또 비아그라까지 샀다고 그 실체 여부를 떠나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아그라를 그 순방을 위해서 샀었더라면 지금 그때 가서 얼마를 썼고 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남았다는 얘기도 좀 청와대 측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때 순방 때 가서 몇 정을 썼고 지금 남은 것은 얼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의혹은 좀 가시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밝혔던 지난 5월 아프리카 4개국 순방 때 순방 이후에는 주치의로부터 휴식을 권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당시 안종본 수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와 같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길고 빡빡한 일정을 링거로 버티시면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연병우 주치의께서도 중간에 휴식을 공고를 하셨지만 사실은 휴식할 수 없는 일정이었고 그래서 귀국 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할 것을 공고한 소견을 냈다고도 들었습니다. 뭐 청와대 측의 얘기 나오는 거는 다시 정정하자면 이제 아예 비아그라를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나와서 어쨌든 구입을 한 거니까요. 근데 순방 중에 이제 고열하고 복통을 호소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고산병이었는지 비아그라 얘기가 나오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2015년 4월, 작년 4월에 중남미 순방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고산병, 박근혜 대통령도 고산병을 앓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했었는데 갔다 왔더니만 이게 목으로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몸이 안 좋고 지금 아까 그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갔다 와서 링거 투혼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은 이 샀는 것은 그대로 하나도 안 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왜 샀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보면은 그 하나가 참 오늘 이 신문 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신문 중에 이걸 전혀 다루지 아니한 신문도 있고 그 반면에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신문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국민들로서는 이것들 그 청와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돈이 쓰인다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국민 세금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왜 샀고 그런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 청와대와 연관 검색어 비아그라가 하도 나오니까요. 뭐 오늘 SNS 정치인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은 글쎄 소독용 알코올로 보드카를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유까지 했고요. 뭐 표창원 의원도 하나 일침을 하나 하긴 했던데 민영은 선장님. 네. 태반주사부터 모든 게 지금 청와대의 약품 구입이 투명하지 않고 이제 비선 의료진 논란이 나오니까 그렇죠. 비아그라 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로서는 뜨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정말로 그 혼란 속에서 다행인 것이 청와대 대변인이 즉각 해명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 샀다. 예. 이렇게 즉각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것 해명보다 하루 이틀 가면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태반주사네 뭐 감초주사네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식 의약품이 아니고 뭐 건강보조제면은 건강보조제대로 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걸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의혹이 커져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그 논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예산은 좀 아깝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산병 치료면은 고산병 치료에 가장 좋은 논란이 없을 해피름 고산병 치료에 전문 의약품을 놔두고 그 비아그라를 사는 우리 청와대 최고 의료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글쎄요, 청와대 얘기하면 좀 답답한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도 하루 종일 요동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늘 오전에 비박계 의원들이 비상시국회를 열었는데 현장 분위기 보면 지금 여의도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 왜 저런 소란이 일어난 걸까요? 저게 이제 비박계들 회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탈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갑자기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그 의원 간에 또 무슨 비대위입니까? 무슨 위원회를 또 하나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예. 하태경 의원 쪽에서 그 순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렇게 고성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것이 결국은 창조적 파괴를 위한 하나의 그 산고였으면 좋겠는데 예. 저것 자체도 지금 상당히 냉소의 대상이 될까봐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야심차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마지막 주제로 밀린 것 같네요. 대선 불출마 선언 카드를 꺼냈고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은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국민적 분노는 끓어오르는데 그 분노를 갖다가 사겨줄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를 더 조장하는 이런 행동을 대통령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도 세지고 본인의 이제 운신의 폭도 커지는데 앞으로 김무성 전 대표 탈당한다고 보세요, 고 박사님?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 말하자면은 대권 불출마 선언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현 지도부를 압박하는 마지막 이 경고장을 날렸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1차적으로는 김무성 전 대표는 현 지도부 퇴진, 비대위 구성, 그리고 탄핵, 그다음에 개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새누리당을 완전 환골탈퇴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현 지도부가 계속 버티는 경우 불가피하게 제2의 선택으로 탈당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미 김용태 의원하고 또 경기도지사 오고 두 분이 선도 탈당을 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미룰 경우 자칫 이런 탈당 도미노가 이루어질 경우 김무성 대표는 설 자리가 사실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적기에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고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비주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만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다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자장으로서 있었지만 이번에 대권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비주류의 어떤 구심점 역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을 어떻든 함으로 인해서 비주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탄핵 전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놓고도 자고 우면하고 이것저것 죄다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해서 여당, 특히 비주류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할 경우 탄핵 전국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이 새롭게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격점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정현 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오랜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을 살리고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일단 이정현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좀 좋게 해석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비대위를 또 타협하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하고 요 부분이 지금 하나의 그 변수인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향후 어떤 수순을 밟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가 관철되지 않을 때 그 어떤 그 최후 통첩성으로 뭔가 행보를 하지 않으면
또 과거처럼 30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폄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오늘 무슨 긴급 기자회견 한다 그러더니 저는 무슨 그래도 거국적인 결단으로 사표를 내는 줄, 사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오늘 저 장면이 오늘 기자회견, 긴급 아니더라고요. 기자회견. 예, 그래서 무슨 뭐 신국에 뭐 나물이고 뭐고 다 똑같이 쉬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신국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예. 잠시만요. 새로운 영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방금 전에 이제 점심 식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입장을 간략히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 관련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 아까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최재경 민정수석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같은 그 강력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회 의장인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정말 입건이 됐는데 예.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할지 아니면 그 수리할지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이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웅 법무장관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